우선 요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네가 기본적인 거는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거. 내가 말하는 기본적인 거라면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각 결석하지 말고, 두 번째 숙제 및 책 잘 챙겨오고요. 숙제 잘해오고 책 잘 챙겨오고. 사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이잖아.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 우리가 무슨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중학교 한 1학년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중1이니까 이제 막 선생님 제가 막 못 챙겨왔어요. 그래 뭐 하면서 근데 집에는 갔다 와야 돼. 이 정도로 얘기하겠지.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야 내가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야 책 챙겨와라 막 이런 얘기 이건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이제 어찌 보면은 안 챙겨온 녀석 말고 이제 잘 챙겨온 녀석들한테 뭐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제 그 우리가 챙겨야 할 것들은 좀 잘 챙기자 이거죠. 알겠죠? 지각 결석도 웬만하면 하지 말고. 너네가 이제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인드를 좀 바꿔야 돼요. 학습을 잘하려면요. 마인드를. 이게 제가 아마 전에 여러분께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영어 하위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대충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근데 나와 여러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저는 영어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본적인 학습을 익히고 나서 그러니까 뭔가 깨우침을 얻고 나서는요 죽도록 공부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학습적인 답답함에 대해서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진짜 죽도록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진짜 필사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거를 좀 잘 되새겨 보시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너네가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가령 이제 같은 학교 다니는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쟤는 진짜 공부 잘하네. 진짜 쟤는 진짜 머리가 좋은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 막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봐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친구들은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잘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요, 노력을 오지게 합니다. 분명 여러분보다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보다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왔어요, 이미. 그 친구들은 과거서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좀 이제 내가 이제 토요일 앞 시간부터 약간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사실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중학교 때 막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근데 우리가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친구들보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친구들과 같은 노력을 한다면 걔네를 따라잡을 수 없겠죠. 그죠? 근데 걔네와 같은 노력은커녕 걔네보다 덜한 노력을 하고 있어. 어떻게 이길 거야, 걔네? 걔네를 이기는 게 오히려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 친구들한테.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벽을 느꼈었거든요. 고1 때. 고1 때 그 벽을 느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가자고 학생들은 내가 예전에 얘기를 해줬겠지만 하루에 14시간씩 미친듯이 공부를 했었는데 추석 당일날 그리고 설날 하루 이틀 빼고는 1년 내내 하루 14시간씩 공부를 했는데 근데 1년 등수가 94등 나왔어요. 종합 등수가. 그러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4등급이었죠. 등급으로 따지면. 진짜 나름대로 죽어라 공부했는데 94등이었어요. 330몇 명 중에. 저는 물론 그 학교가 좀 빡세긴 했어. 여기 일산 지역으로 따지면 그냥 운정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일산 뭐 운정 저현 이런 학교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치고는 잘했어 나름. 근데 사실 되게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야 내가 거의 자는 시간 빼고 진짜 공부밖에 안 했는데 94등이구나. 나의 한계가 이거구나. 거기에서 저는 되게 좌절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나도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많이 들었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솔직히 스카이는 저는 노력만으로 가기 힘들다고 봐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그 외 대학교들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서울 또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 스카이 제외 그 학교들은요 저는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여러분의 신경의 변화가 얼마나 있겠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필사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필사적으로 좀 해보세요. 필사적으로. 이제 2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남았어요. 이 2년으로 여러분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어요. 정말. 자, 잔소리 여기까지 하고. 자, 테스트 좀 볼게요. 테스트. 일단은 구문 분석만 아주 잘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헷갈렸던 포인트는 and so 이 부분이 좀 헷갈리지 않았을까 했는데요. and so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어서 붙였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and so 부분이 병렬 구조라는 거예요. 병렬 구조. 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등위 접속사에서 고등부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병렬 구조라고 했어요. 병렬 구조. 앞뒤가 똑같은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투부정사가 나왔거든. 그럼 이 and so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투부정사가 있는가? 없어. 아니 심지어 얘가 투부정사라 치면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this house는.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야? 뭐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to seem은 이 투부정사가 아니라는 거죠. 동사자리야. 동사자리. 자, 동사자리에서 이제 동사를 써야 되는데 seem을 써야 되는데 자, 이제 시제라던가 인칭이라던가 수라던가 뭐 이런 걸 따져줘야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주어는 3인칭의 단수 주어이긴 한데 그 앞을 보면은 they not work라고 did라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과거형이 나와 있죠. 그럼 똑같이 여기도 과거형에 맞춰서 seemed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나머지는 뭐 문제될 거 없고요. 자, 이 seem to disappear 하고 나왔는데요. seem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 하는 것으로 보이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겠다. 자,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가로등이 did not work, 작동을 하지 않았대요. And so, 그래서 this house, 이 집이 seem to disappear,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From the street into a pool of darkness. 그러니까 그 어떤 어둠의 어떤 웅덩이, 약간 이제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어둠의 웅덩이 속으로, 그 거리가 어둠의 웅덩이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였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갈게요. 나돌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시험 유형에서 잘 나오는 거에 갖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나돌리 버들소 자체가 어법 문제로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잘 나오는 거는 서술형 영작, 그러니까 이 도치 구문을 이용한 영작이 그나마 좀 시험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걸 보시면 나돌리가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버들소가 나와야 되는데 and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but을 써도 되고요 또는 버들소 써도 됩니다. 둘 다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돌리가 지금 문장 맨 앞에 왔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도치가 일어났다. 마치 의문문 쓰듯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박쥐가 어떤 곤충을 먹을 뿐만 아니라 어떤 곤충이냐면 that annoys,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관계대명사야. 우리 최근에 배웠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뭐 하는 그 곤충을 먹을 뿐만 아니라 뭐로서 they help, 그들은, 여기서의 그들은 당연히 앞에 있는 bat가 되겠죠. 그 박쥐들이 help, 도와줍니다. Many flowers and plants. 그래서 많은 꽃들과 식물들이 reproduce, 번식하는 거를 돕는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으키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세 번째 보자면 How long will it take if I will use the survey?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자, 정답을 미리 말하면 will use를 use로 써야 된대. 만기야,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바꿔야 돼? 이유를 말해봐. 배웠어. 잘 모르겠어요? 대윌 앞에 will? 앞에 will 뭐? 앞에 will 한번 썼으니까 여기 will 이제 안 쓴다? 뭐 이런 거예요? 오, 개소리죠. 뭐야 이 동훈이는? 가정법이어서 윌 같은 윌은 같은 거 아니고 미안한데 가정법이란 말에서 틀렸어요. 땡. 예은. 덕주. 아 이것들 이거 큰일 났네. 야 이 자식들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문법이에요. 다시 봐봐. 복습. 여기에 있는 if가 가정법이 아니야. 가정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오케이? 모르면 써야겠죠? 응? 자, 우리가 제가 그때 가볍게 하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뭘 쓰지 못한다?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래 시제 대신에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됐니? 응. 이제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 중 하나가 방금 이제 동훈이가 말한 걸 텐데 이제 if만 나오면 무조건 가정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가정법과 조건은 다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좀 비슷하거든. 가정법은 만약 뭐뭐 한다면 여기 조건의 if는 이제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하거든. 뭐가 달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뭐가 다른 거냐면 가정법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야. 상상.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이제 일을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0%에 가까운 거. 이게 이제 가정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내가 복권 당첨되면 집을 살 거다 이런 거. 그럼 내가 복권 당첨됐어요?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0%.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내가 새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상상해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를 상상해서 말하는 게 가정법이야. 가정법. 여기서 말하는 조건절이란 건 뭐냐면요. 조건절은 확률이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어떤 조건을 네가 제시하면 내가 이 조건을 이렇게 해줄게. 이게 조건의 부사절이에요. 됐어요? 이건 가정법이 아니죠. 의미적 차이는 이렇고요. 형태적 차이는 어떠냐면요. 이제 니네가 이제 중딩 때 이제 배웠을 텐데 이 가정법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형태가 과거형 동사가 와요. 과거형 동사. 과거형이 어디 있어?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형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는 거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는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얘기한 김에 복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봐봐. 이거를 니네가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와. 왜 if에서 미래를 못 쓰는지 그냥 해석해보면 답이 나와. 잘 봐. How long will it take?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지하철을 사용할 것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우리말로는 어때요? 이용한다면 이게 더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그럼 이용한다. 한다. 그럼 뭐야? 현재 시제. 됐어? 너네 막 그런 말 많이 하지 않냐? 친구들끼리 이제 조건을 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로 대화할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야, 네가 지금 밥 쏘면 내가 다음번에 한번 쏠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말한다 쳐봐. 그럼 네가 지금 밥 쏠 것이라면 내가 다음에 쏠게.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렇잖아. 똑같은 거야. 됐어? 그래서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우리가 미래시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문맥 자체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conflict can arise in teams because of. 너무 쉬웠죠? 자, because of라는 거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of를 빼주는 게 적절하겠다. individuals have.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접속사를 써줘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 갈등은 발생할 수 있답니다. 팀 내에서요. because 뭐 때문에 개인이 have basic differences 어떤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냐? 가치관이라든가 태도라든가 개성이라든가 됐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 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 보겠습니다. 위에 자, 5번 보시면 The ancient Greeks were much more precise when discussed the subject of love. 자,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접속사 파트 이전에 제가 했었던 바로 분사구문 쪽이랑 좀 연계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자, 요 문장 있죠, 여기 when discussed라고 나온 거. 이게 이제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좀 써줄게요. 이게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원래는 when they 그 다음에 discussed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 원래 문장. 그러니까 when discussed가 원래 이런 문장이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혹시라도 답을 쓰셨을 때 when they discussed라고 만약 답을 쓰신 분이 있다면 이것도 정답이에요. 이것도 정답. 자, 그런데 얘를 분사구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 만들 땐 접속사를 지우는 게 기본이긴 한데 안 지워도 돼요. 이건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냅둔 거야. 냅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the ancient Greeks를 가리킵니다. 둘이 똑같죠? 그럼 똑같으니까 지웁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다 뭐랍니까? ing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when discussing 이 정답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별하는가? discuss가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녀석이 주어를 먼저 찾아봐. 주어. 이 discuss의 주어. 원래는 문장 바로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주어가 없잖아. 그럼 주어가 없다는 거는 뭐랑 똑같다? 주절의 주어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얘랑 똑같은 거라고. 똑같으니까 생략했겠지. 다르면 써주고. 됐어? 자, 그러면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논하는 거겠죠. 얘네가 논의되는 게 아니라 얘네가 논의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ing요. 능동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별거 아니지만 해석적인 걸 좀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much는 우리가 전에 배웠던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서 뒤에 나와 있는 more를 이제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precise라는 거는 정확한 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다, 정확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은 조금 긴데 한번 봅시다. Television is the greatest tool we have not only for making people smarter and quicker, but also changes people into a number.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면 일단 여기에 나돌리와 버돌소가 나왔다는 걸 역시나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돌리 버돌소에서도 똑같습니다. 일단 어찌됐든 but이라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무슨 구조? 병렬 구조. 일단 이게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잘 봐라 얘들아. 나돌리 뒤를 보면은 전치사 for에다가 ing의 형태가 나와 있어. 그치? 그러면 버돌소 뒤에도 어떻게? 똑같이 써줘야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for changing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아니면은 for는 안 써도 돼요. 왜냐? 앞에 나와 있으니까. 또 쓸 필요는 없겠죠. 됐니? 응. 자, 그러면 이제 구문문석을 좀 같이 보자면 여기서 we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 있는 to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ave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됐어? 그럼 해석해보자면 텔레비전은 가장 위대한 도구랍니다. 근데 어떤 도구냐면은 괄호하는 도구라는 거야. 괄호하는 도구. 괄호를 보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자, 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뭐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자, 뭐를 위해서? 사람들을 더 똑똑하고 더 빠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주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도구라고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볼게. I will persuade my mom until she will agree entirely with me on the matter. 자, 얘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2번이었나 3번 문제에 if 나왔던 거 있었죠? 걔랑 똑같은 문제. 자,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못 쓴다. 하나 더 있었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until이 뭐야? 뭐뭐? 할 때까지잖아. 그죠? 응.
시간을 나타내죠. 그럼 시간을 나타내는 이제 부사절 접속사에서도 무엇입니까?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로 바꿔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별거 아니지만 놓칠 수 있는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s까지 잘 붙여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됐어요? 그래서 agrees가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설득할 거랍니다. 우리 엄마를요. until 뭐 할 때까지? 그녀가 동의할 때까지, 완전히 동의할 때까지 with me, 나의 의견에 on the matter, 그 문제에 대해서. 됐죠? 자, 그래서 7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난이도를 높게 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 자식들아 어찌 된 거야. 자, 요거는 이제 종료를 하고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 했던 거 있죠? 관계대명사. 개념 설명을 좀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좀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풀다가 저 이제 지난번에 또 숙제해온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거기에서 질문 이따가 받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쌤이 그 노트 필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노트 다 꺼내시고 그때 제가 혹시 어디까지 필기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노트 다 펴세요. 노트. 저 그때 책 보고 거의 안 했습니다. 책 거의 안 받고 노트만 펴서 했었거든요. 노트. 어디까지 필기했었니 그때 혹시? 뭐라고? 계속적 문법까지 했어요? 그게 번호가 몇 번이었냐 혹시? 내가 그때 번호 쓰면서 했잖아. 처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기본 1번. 그 다음에 2번이 관계대명사 격구분법이었나? 아마? 격구분법도 했었죠? 주격, 목적격, 소유격.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그걸 했나? 계속적 문법을? 3번으로? 맞냐? 필기들 안 했어? 씨, 왜 아무도 몰라 이 자식들아. 다른 노트라서. 다른 노트. 3번까지 썼냐? 몰라. 4번으로 쓸게. 자, 4번 쓰겠습니다. 4번. 자, 4번은 관계대명사 대세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자, 일단은 써놓고 복습 좀 해보자. 복습. 자, 복습할 거니까 나만 봐. 틀리기만 해봐. 질문할 거야. 나만 봐. 저 노트 아무것도 보지 마. 나만 봐. 눈 돌아가는 순간 뒤져. 잘 봐. 나만 봐. 내 얼굴만 봐. 자, 관계대명사가 뭐랑 뭐의 결합된 버전이라고? 접속사랑 대명사였지, 그치? 자, 그래서 접속사가 하는 역할 2개, 대명사가 하는 역할 2개 있었어. 자, 접속사 하는 역할 2개 뭐였어? 뭐를 연결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 자, 눈깔 돌아간다. 돌아가지 마. 나만 봐. 자, 하나 더 있었잖아. 뭐였어? 절 뭐? 중소? 뭔 말이야? 뭐였어? 그렇지. 절을 이끈다. 됐어? 자, 대명사 하는 역할 2개 있었어. 첫 번째 뭐였어? 명사를 대신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둘이만 하냐 지금? 뭐 하고 있어 벙어리들이요? 지금 물어보는 거 만기랑 예은이만 대답해. 자, 그리고 하나 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한다 말고 또 뭐 있어? 힌트.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야. 그렇지. 문장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됐어? 하나 잘 건졌어. 예은, 너 준비해야 돼, 자식아. 자,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 그래서 종합하자면 관계대명사라는 녀석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고요. 절을 만들어 주고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면서 요놈 자체가 주목보 역할을 한다.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했었어.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앞에는 어떤 품사가 오죠? 그렇지. 명사가 오죠? 그때 그 명사 이름을 선행사라 부르죠. 선행사. 그 선행사는 종류가 2개가 있었어요. 뭐랑 뭐였지? 지금 내가 뭐 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냥 외워서 하는 거죠. 그렇죠? 니네가 나랑 똑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나 아무것도 안 보고 하고 있어요. 자, 2개. 선행사의 종류 2개. 뭐랑 뭐였어?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 괜찮아. 틀려도 돼. 대답 안 하는 거보단 나. 전치사? 전치사는 아니에요. 자, 사람이냐 아니냐였어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 됐어? 이렇게 선행사의 종류가 2개로 나눠졌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때 세 번째 이 관계대명사의 3번 특징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내가 별표도 막 쳐라 막 이런 식으로도 필기해줬었거든.
기억도 안 나지 자식들아. 자, 관계대명사 앞부분까지는 봤고 관계대명사 뒷부분.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를 이끈다?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 뭘 이끈다? 저를 이끈다고 했죠. 저를 이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가 오거나 동사 목적어가 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 이 절 덩어리가 될 거 아니야? 이 덩어리는 무슨 역할 한다 했어? 덩어리. 형용사 역할 한다. 누굴 꾸며줘? 앞에 나오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 절의 역할을 하고요. 우리말로 해석은 어떻게 한다? 아 이거 알면 뭐해? 해석을 할 줄 모르는데 관계대명사 어떻게 해석하라고? 아까도 했잖아. 아까 우리 방금 일일 테스트에서 뭐뭐 하는 그랬어? 이렇게 해석한다.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불완전한 문장이 왜 나와? 왜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응?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가 완전한 문장이라서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오는 게 뭔 소리야? 그건 아니고요.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까? 예은, 왜 그럴까? 아니 나랑 눈싸움 하자는 게 아니라 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나올까 얘들아? 왜?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다시 방금 동훈이가 말한 거. 관계대명사 자체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잖아. 아까 네가 대답했잖아. 주목부 역할 한다고. 얘가 그럼 주어면 뒤에 어떻게 오겠어? 동사, 목적어 뭐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빼고 봐봐. 동사, 목적어만 있어.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아니잖아. 얘가 이미 그 역할을 땜빵하고 있으니까 얘 뒤에는 불완전하다고. 얘 뒤에는 얘를 합치면 완전해지는 거죠. 얘를 합치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관계대명사는 뭐와 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어요. 그 뭐랑 뭐였습니까? 뭐와 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는 형태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진짜 공부 안 하지 그지들아. 첫 번째 관계대명사는 격에 따라서. 두 번째는 선행사에 따라서. 됐어?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표 그렸잖아.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선행사,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표 그려서 후, 흠, 후즈, 위치, 오브 위치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됐어요? 그거에 따라 형태가 그지들아 이씨 관계대명 이씨 응? 뭘 이씨 근데 뭘 관계대명사 대을 펴겠다고 지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이 자식들아. 응? 큰일 났어 아주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는데? 이거? 리셋 해야겠는데 리셋.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대명사 격 구분하는 방법 알려줬었어. 격 구분. 어떻게 격을 구분한다? 자, 주격일 때는 뒤에 뭐가 온다?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뒤에 뭐가 와? 아니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어야지 관계대명사인데 방금 실컷 설명했잖아.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야. 그럼 뒤에 뭐가 와? 동사가 와야지. 주어잖아 주어. 됐어? 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뒤에 뭐 와? 아니 자신있게 말해. 자신있게. 자, 말 안 하는 거보다 나. 어떤 거? 그렇지. 주어 동사가 온다.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 와? 명사 맞긴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버전으로는 안 알려줬어요. 명사 맞긴 맞아. 얘도 주어 동사 온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그래서 그때 쌤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주어 동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도 주어 동사. 그럼 이제 이 목적격과 소유격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것도 알려줬었어. 어떻게 구별한다 했지? 뭐뭐의 근데 뭐뭐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무작위로 어떻게 마구잡이로 넣으면 안 되잖아. 정확하게 알려줬었어요. 정확하게. 전혀 모르겠다는 눈빛들을 나한테 보내지 말고 이 자식들아. 잘 봐.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온다고? 선행사, 명사 올 거냐? 명사가 왔어. 자, 그리고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둘 다 뒤에 주어가 올 거 아니야. 어쨌든 주어 동사 온다 했으니까. 그럼 주어도 명사잖아. 어쨌든. 그러면은 명사, 목적격 또는 소유격,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의로 연결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그때 말했던 게. 앞에 있는 명사가 예를 들어 지붕이야. 지붕. 뒤에 있는 명사가 color, 색깔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지붕의 색깔 이렇게 연결해 보라고. 지붕의 색깔. 그럼 말이 자연스럽죠. 그럼 자연스러우면 뭐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서 앞에 나와 있는 건 만기야.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건 동훈이야. 그러면은 만기의 동훈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이건 뭐다? 이거는 목적격을 쓰는 거라고.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속적용법 배웠는데, 자, 계속적용법을 들어가기 전에 쌤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 형용사라는 거는 항상 몇 가지의 역할을 한다? 어떤 형용사든 상관없이 문장에서의 역할은 보어 역할. 또 보어밖에 못해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형용사가 아닌데? 수식어. 됐어? 보어와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했죠. 항상 형용사에 대한 어법을 배울 때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니네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배우든 분사를 배우든 이런 뭐 관계사를 배우든 항상 두 가지예요. 형용사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도 두 가지의 용법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가 뭐 제한적 또는 한정적 용법이었고 또 하나가 바로 계속적 또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계속적 용법에서의 특징이 있었는데 일단 형태적 특징. 이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은 어떻게 생겼죠? 콤마가 어디 붙어요?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를 붙이는 게 계속적 용법이죠. 아이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이 자식아. 그런 거였구나. 이러지 말고 이씨 좀 말 좀 해봐. 응?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또 어법적 특징이 있었어요. 특징.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에서 that을 쓸 수 있습니까? that은 쓸 수 없습니다. 자, who, which 쓸 수 있습니까? who와 which. 헷갈려요? who, which, who도 못 쓰고 which도 못 쓰고 that도 못 쓰면 그럼 뭘 써야 돼? 관계대명사에서. who, which는 쓸 수 있겠죠? 그러면 whose 쓸 수 있습니까? whose? 소유격? 계속적 용법에서. whose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that만 안 되는 거예요. that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what도 안 됩니다. that, what은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계속적 용법을 내가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그렇지.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뭐뭐는. 됐어요? 지금 오늘 출석률이 굉장히 저조하네요. 제가 동훈이랑 혁주만 온 거죠? 오늘. 네. 오늘 왜 이렇게 결석자들이 많아? 자, 보겠습니다. 자, 이 관계대명사 대사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관계대명사 안 되겠다. 다음 시간에 제가 미리 말할게요. 관계대명사 개념 테스트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내가 방금 말로 한 것들 있죠? 이거 다 글로 쓰는 거 시험 볼 거고요. 하나라도 틀리면은 제 시험 볼 거예요. 나가서. 하나라도 틀리면. 한 개라도 틀리면 100점 받아야 돼. 너무 중요한 거라. 자, 봐봐. 관계대명사 대 볼게요. 오늘 수업 나가는 거 포함해서 시험 볼 거다. 자, 보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먼저 좀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표에서도 그려봤다시피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뭐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사람이 아니든 구분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게 이 관계대명사 대세 특징이었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대는 주격과 목적격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익혔습니다. 소유격에선 that을 못 쓰죠. 이거는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책에 지금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거꾸로 관계대명사 that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잘 안 나와 있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3번으로 쓸게요. 동그라미 3번. 자, 관계대명사 that만 이제 사용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용하는 경우라고 쓸게요. 관계대명사 that만 사용하는 경우. 자, 관계대명사 that만 사용하는 경우가 원래는 보통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중에 하나는 잘 나오진 않으니까 제가 3가지만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선행사가 사람과 더하기 사람이 아니게 동시에 나올 때입니다. 동시에 나올 때. 이때는 우리가 who도 못 쓰고 which도 못 쓸 거 아니야. 사람과 사람 아니게 동시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아니게 동시에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look at the boy and the dog. 그 다음에 that are coming here.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여기로 오고 있는 저 소년과 걔를 봐봐 이런 소리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 that are coming here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를 수식할 텐데 선행사가 이 부분이죠. The boy and the dog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the boy는 사람이고 the dog는 사람이 아니니까 who도 못 쓰고 which도 못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that을 쓰는 거예요. 단순하죠? 이해됐죠 이거?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사실 좀 암기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데요. 일단 좀 설명드릴게요. 잘 봐봐. 일단 최상급, 그 다음에 서수, 그 다음에 the only, 그 다음에 the very, 그 다음에 the same, all, any, no,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쓸게요. 너무 많으니까. 혹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진짜 틀려도 돼 이거. 잘 모를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요 녀석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혹시 공통점을 알겠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최상급 서수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any, no. 얘네 공통점이 있거든. 혹시 그거 알겠어요? 한번 맞춰봐. 퀴즈. 뭐 정답 별거는 아니에요. 공통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앞에 관사. 앞에 관사가 뭐? 앞에 관사 뭐 이러면 뭐 어쩌라고 나한테 관사를 쓴다는 건지 안 쓴다는 건지 뭐 어쩌다는 건지 모르잖아. 관사 뭐예요? 관사가 나온다. 관사가 나온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명사 앞에 위치한다. 명사 앞에 위치한다. 네,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정답은. 제가 생각한 거와 이제 거의 비슷했어요. 70점? 80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 거의 다 왔는데, 다. 네. 너무 어려웠나? 얘네가 그냥 형용사 같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명사 꾸며주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동훈이가 한 말이 거의 맞아요. 자, 보자면요. 얘네들은요,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명사가 선행사입니다. 이렇게 수식할 때요. 수식할 때. 됐어? 그러니까 선행사 앞에서 최상급 서술 the only, the very, the same, all, any, no 이런 애들이 선행사를 수식할 때 이때도 that만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that만 써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까봐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최상급 서수 더 베리 이쪽을 잘 몰라요. 이 세 개만 설명할게요. 최상급은 여러분 우리가 더 플러스 est 붙인 애들이 있죠. 가장 뭐뭐한 이런 거요. 서수는 뭐냐? 서수라는 게 이제 수가 숫자야 숫자. 서가 뭐냐면 순서야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즉 등수 매기는 거. first, second 걔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 뭐 first나 뭐 second나 뭐 이런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very가 무슨 뜻일까? 매우는 아니겠죠? 그렇죠? 만약에 뒤에 명사가 더 북이라고 나타나죠. 북, 책. 그러면은 매우 책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더 very가 뭘까? 더 very는 바로 그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그. The very book 바로 그 책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됐어요? The very pen 바로 그 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보다 관계대명사 that만 써야 된다. 다음에 이제 개념 테스트 본다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라고 해볼까? 좀 쉽게 써보자. that.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나는 그녀가 나에게 줬던 바로 그 펜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the very가 펜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된다. 앞에 사람이 아닌 게 나왔지만 that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that을 써야 된다는 거죠. 위치 쓰면 틀립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선행사가 뭐뭐 띵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 띵, something, anything, nothing 얘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때도 우리가 that만 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어요. 단. 우리 단어 중에 그냥 띵도 있죠. 그냥 띵. 그쵸? 이 그냥 띵은요, 뒤에 that도 되고 which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띵은 which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뭐 someone, somebody 뭐 이렇게 one이나 body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그쵸? 그런 애들은 관계대명사 them 말고 딴 거 가능합니다. 뭐 someone who, anyone wh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죠? 이 띵으로 끝나는 것만 그래요. 띵으로 끝나는 거. 알겠죠? something, anything, nothing, everything 이런 애들만 그런 거예요. 얘네만 뭐다? 관계대명사 them만 쓴다. 됐죠? 이건 따로 예문 쓰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them만 써야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사실 제가 미리 말하자면은 고등부 기준으로는 이 세 가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대명사 them만 못 쓰는 경우가 있어. 그게 사실은 시험에서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걔를 좀 알아볼게요. 자, 동그라미 4번 쓸게. 자, 동그라미 4번은 them만 못 쓰는 경우입니다. them만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걸 한번 알아볼게요. 얘도 경우가 3개 있습니다. 3개. 자, 근데 하나는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2개구나. 2개는 니네가 알고 있어. that을 못 쓰는 경우 2개. 앞에 콤마. 그래서 어떤 거? 앞에 콤마 뭐? 중요한 말이 안 나왔잖아. 앞에 콤마는 맞는데 그래서 뭐? 앞에 콤마 있으면 그럼 무조건 that 못 써? 어떤 거? 그렇지. 계속적인 거. 됐어요? 이게 예은이가 되게 중요한 말을 해줬는데요. 어떤 거냐면 잘 들어봐.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걸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낸다? 이렇게 낸다? 그래 여기다가 3번 이런 거 써놓는다? 야 법상 맞냐 틀리냐 이런 걸 물어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계속적 용법이니 나발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에 콤마 있으면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내. 근데 이 대시 관계대명사라는 법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 구문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콤마만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멘트가 되게 중요해요. 앞에 콤마가 나왔다고 못 쓰는 게 아니야. 계속적 용법일 때 못 쓰는 거라고. 니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아니 계속적 용법이 콤마 붙이는 거잖아요. 이럴 수 있어. 얘들아 대시라는 건요 쓰임새가 11개입니다. 대시 쓰임새가 11개예요. 11개. 근데 그 11개 중에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때만 못 쓴다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 콤마 뒤에 나와 있는 대시 그냥 저것을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때 이게 왜 안 되는데? 됐어? 그러니까 콤마 있다고 대시 안 된다? 이렇게 니네가 무슨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금물이에요. 절대 금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니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응? 그건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니 내가 설명한 범주에서 아니 틀린 건 아니야. 맞아. 그것도 맞는데 그건 3번에 놨을 때 2번도 니네가 이미 알고 있어. 심지어 내가 아까 알려줬어.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됐냐? 아까 썼잖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 때는 that을 못 쓰겠죠? 됐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방금 동훈이가 스포를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구조가 있어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제가 5번에서 6번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관계대명사 앞에 이렇게 전치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찬가지로 that을 못 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오해해갖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렇게 한다 이제 앞에 전치사 in 있고 그럼 이렇게 that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in that이라는 건 안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해버린다고.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이게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안 된다는 거지. 이 대시 마찬가지로 뭐 접속사로 쓰였거나 딴 걸로 쓰였다. 그럼 당연히 가능하죠. 인대에서 무조건 안 돼. 또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책에는 428페이지에 꼴랑 요게 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나왔는데 일단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 건데요. 5번 설명할 내용이 지금 책에 따로 나와 있지는 않네요. 자, 5번 설명드릴게요. 5번. 그리고 관계대명사는요, 이 관계사 파트는 필기할 게 많기 때문에 얘들아, 얘네가 노트를 챙겨와야 돼. 노트를. 그지들아. 왔어? 빨리 와. 자, 5번째 보겠습니다. 5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생략입니다. 생략. 사실 생략 자체가 막 엄청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생략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생략하라는 게 뭐 시험에 나올 리도 없고. 이제 거꾸로가 중요해요. 거꾸로가. 그러니까 거꾸로가 뭐냐면은 어디에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지. 얘가 생략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거 자체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걸 좀 보여드릴게. 자,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주격 관대라고 쓸게. 이 녀석과 이 비동사가 세트로 나올 때 생략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생략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자면 일단 그냥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요러고 그냥 끝낼 수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나왔다고 무조건 생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뒤에 ing가 나오거나 과거분사 pp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명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형용사 구가 나오거나. 좀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우리 전에 분사구문 얘기할 때도 내가 한번 설명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이 나와줘야 우리가 이때 이렇게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세트로 생략이 가능하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뒤에 형용사만 딱 하나 딸랑 하고 나왔을 때는 이때 얘를 생략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니네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그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거 그냥 내가 패턴만 보여줄게. 패턴만. 어떤 명사가 있어. 그럼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쓸 수도 있고 앞에서 뒤로 쓸 수도 있는데 원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내가 매번 얘기하는 pretty, girl, handsome, boy 뒤에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고. 얘가 기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거 아니야. 기니까. 됐냐? 그러면은 잘 봐봐. 이 ing, pp, 전명구, 형용사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야. 전부 다. 분사잖아. 분사. 분사는 당연히 형용사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전명구 자체가 원래 형용사와 부사의 역할을 해요. 형용사 또는 부사. 얘는 대놓고 써있네. 형용사구라고. 그러니까 이 전부 다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길어지는 거죠.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ing 어쩌고저쩌고 pp 어쩌고저쩌고 전명구는 애초에 2단어고 형용사구도 9라고 써놨으니까 최소 2단어는 나오겠고.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길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근데 여기에 형용사가 하나만 딸랑 하고 나와 있어. 그럼 뭐하러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냐고. 앞에서 뒤로 꾸며주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생략이 안 된다는 거야. 생략하면 많이 이상해지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데 the, who, is, pretty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이렇게 꾸며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예쁜 소녀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주격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봐. 그럼 the girl pretty가 돼요. 뭐하러 이렇게 쓰냐고. 그냥 the pretty 걸 쓰면 되는데.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이렇게 짧게 나왔을 때 한 단어만 나왔을 때는 생략이 안 된다. 됐니?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뭐가 옵니까? 당연히 좀 자리가 좁네요. 그냥 쓸게요. 주어 동사가 오죠? 그렇죠? 어쨌든 얘는 그냥 생략 가능해요.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언제 생략이 가능하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너네가 중요한 건 뭐냐면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생략되고 나서를 봐야 돼. 생략되고 나서. 그러니까 생략되고 나서를 본다는 게 뭔 말이냐면 봐봐.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앞에는 선행사 즉 명사가 옵니다. 그렇죠? 명사가 오고 난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뒤에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럼 얘가 생략됐다고 쳐봐. 그럼 생략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오겠죠. 바로 I인 조건 PP 오거나 아니면 전면부 오거나 아니면 형용사고 오겠죠. 됐어? 이렇게 오고 자 얘도 똑같아. 앞에 명사가 와. 근데 얘가 생략됐어. 그럼 뒤에 뭐가 와? 주어 동사가 오겠죠. 그럼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는 거야. 이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니네 천일문 할 때 내가 되게 여러 번 설명했었다. 참고로. 그러면은 명사 뒤에 이런 애들이 나오면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또 꾸며줍니다. 이런 패턴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구문에서 되게 중요한 패턴이야 사실. 얘네를 생략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생략되고 나서가 중요한 거라고. 생략되고 나서 요 형태. 요 형태에서 니네가 과연 구문 분석을 잘할 수 있느냐. 얘네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걸 과연 니네가 알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는 사실 요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책에 잘 안 나와 있는 건데 좀 구현을 달자면 이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 불가한 경우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계속적 용법일 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일 때입니다. 이때는 생략이 불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 콤마 붙었어.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도 생략은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일 때 참고로 내가 미리 말하자면요 6번에서 쓰긴 할 건데 이때 관계대명사는 100% 목적격이거든? 무조건 목적격이야.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가능하다 했잖아. 근데 이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안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막 세트로 생략 가능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세트로도 생략 안 되고요. 얘만으로도 생략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6번에서 보여줄게요. 자, 이거는 그냥 쓰고 바로 쓰시고요. 지울게 바로. 다 썼니? 그냥 지울게. 간단한 거니까. 6번을 알아볼 건데 시간이 좀 애매하네. 6번 쓰기 전에 좀 쉬었다 할까? 말 없으면 그냥 하고. 어쩌라고 씨 나한테 벙어리들아. 예은. 아니 넌 씨 대답할 가치 없어. 안 돼. 혁주 어떻게 할까? 시주. 그래? 쟤는 씨 오자마자 씨. 자 6번 쓸게요. 6번. 보자. 6번은 이제 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 녀석은 일단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자 왜 목적격인지 이거는 그냥 예문으로 바로 보여줄게요. 예문. 아주 쉬운 예문을 써줄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늘 쓰는 예문이 있거든요. 제가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써볼게. 두 문장을 썼어요. 그건 집이고 그는 그곳에 살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두 문장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 과정이 그때 내가 전에도 써줬던 예문이야. 우리 전에 써줬던 예문 약간만 바꾼 거야. 우리가 이 마침표를 지우고 and를 쓰겠죠. 그렇죠? 근데 and라는 접속사와 it이라는 대명사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건 결국 더 하우스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없애고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which를 써주죠. 여기서 관계대명사 which를 쓰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게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왔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준 겁니다. 되니?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일단 관계대명사 뒷부분이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지.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전치사 in을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in을 빼서 in which라는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in which. 됐니? 그러면 잘 보세요. in which가 되고 나니까 뒤에가 어떻습니까?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됐어요. 그죠? 즉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일단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이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이거 다시 in을 뒤에다 빼볼게. 자, 요 상태야. 요 상태일 때 이때의 which는 목적격이라고 했죠? 전치사 in에 대한 목적어니까.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that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다시피. 그렇죠? 그러면 얘를 생략하면 어떻게 됩니까? That is how he lives in.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왜? 내가 아까 말했잖아.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다. 명사 the house 뒤에 he lives.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in을 앞으로 빼볼게요. 그럼 in을 앞으로 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말했다시피 that을 못 씁니다. 여기 써놨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 that을 못 쓴다. 그리고 또 하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원래 생략되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앞에 전치사일 때는 생략이 안 됩니다. 왜? 생략 한번 해볼까? 생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전치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네. 엄청난 오류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얘를 통으로 생략해도 안 되죠? 왜 안 되는데? 아까 전에 봐봐. 아까 전에 우리 이렇게 있었을 때 이때는 얘 생략 가능했죠. 그럼 생략하면 he lives in이 됐어. 근데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를 통으로 생략해. 그럼 he lives가 되는데? 그럼 he lives와 he lives in이 똑같은 말이 돼버리는데? 말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총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거 내용을 다시 한번 써볼게.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뒤에는 일단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점. 요게 일단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 썼던 겁니다. 이때 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이고, 일단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that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되겠다. 쌤,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 똑같아요. 뭐뭐 하는으로 하면 돼요. 그가 사는 집. 됐어?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뭐뭐 하는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 이 정도. 참고로 계속적 용법에서는 사용 가능해요. 계속적 용법에서 사용된다 얘들아.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 써볼까? 코마 붙이면 되지.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잘 봐봐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래 우리가 계속적 용법 해석할 때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은 집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인이 뭐뭐에서다. 그치?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됐냐? 응.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파트는요. 여기 6번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말고 더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모두 마무리가 됐고 지금 소리 하나 안 했다. 미안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7번을 안 썼네. 소리. 7번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7번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중요한 걸 안 했네. 자, 이 녀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딱 알아보고 끝낼게요. 자, 해보세요. 자, 우리가 the thing이라는 명사가 있다고 쳐보자. the thing. 자, the thing은 그냥 어떤 것이죠. 어떤 것. 그렇죠? 자, 이 the thing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 또는 which를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the thing을 꾸며주는 게 되겠죠. 그렇지? 자,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했어? 뭐뭐? 하는 이죠?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이 the thing이라는 말과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합쳐볼게요. 이렇게 합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 되겠죠. 됐어요? 됐어? 그럼 이 녀석을 즉 the thing이라는 선행사와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what이라는 녀석이에요. what이라는 녀석. 됐니?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을 배울 때 항상 문법책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430페이지를 보면은 역시나 나와 있죠. 430페이지 보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선행사를 앞에 쓸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 what이라는 녀석 안에 이 선행사, 이 더띵이라는 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what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원래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했었는데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건 그 꾸며주는 명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할 때는 뭐 하는 것을 한다 했죠? 위에 써놨다시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건 어쨌든 얘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따라서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됐어요? 똑같이 본다고. 이게 관계대명사 what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 두 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는 것도 이 두 가지로 시험에 나옵니다. 이 두 가지로. 됐어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만 작성을 해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까지 간단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관계부사 파트를 좀 봐야 되는데, 뭐 시간 되겠네요. 관계부사로 넘어갈게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관계부사도 책에 좀 잘 안 나와 있는 설명들이 많아서요. 그걸 기반으로 좀 설명해 줄게. 자, 일단은 얘들아, 관계부사라는 거는 관계대명사랑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기본 개념할 때 이제 네 가지 특징을 썼었잖아. 관계부사도 그렇게 한번 똑같이 작성해 볼게. 자,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기본 개념. 자, 일단 첫 번째. 관계대명사라는 건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 버전이었죠. 그럼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뭐의 결합이겠어? 부사겠지, 부사. 아니, 접속사가 뭔 관계는 이 자식아 이름에 써 있는데. 됐어? 얘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부사예요. 접속사와 부사. 자, 그러면 지난번에 썼던 것도 복습해볼게. 접속사라는 건 하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절을 이끈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절을 이끈다. 부사라는 녀석. 이 부사라는 녀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죠. 수식. 그래서 수식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시간, 장소, 이유, 방법 뭐 등등등을 나타낸다. 이게 이제 부사가 하는 역할이죠. 됐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부사라는 녀석은요, 이 하나의 단어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고 마찬가지로 절을 이끌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어떤 수식의 역할을 하고 얘 자체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관계, 부사 앞에는 뭐가 오는가? 얘도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옵니다. 선행사를 안 쓸게요. 명사를 쓸게요. 얘도 앞에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가 이름이 똑같아요. 선행사라 부릅니다. 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는 선행사가 뭐랑 뭐로 나눴습니까? 아까 했잖아. 뭐랑 뭐로 나눴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로 나눴었죠. 그렇죠? 관계부사에서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자, 그 네 가지가 바로 제가 위에다 쓴 겁니다. 선행사가 시간이냐, 장소냐, 그 다음에 이유냐, 방법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됐어요? 관계대명사랑 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 3번. 자, 관계부사의 앞을 봤으니까 이제 관계부사 뒤를 봐야겠죠? 자, 앞부분은 이렇게 나오겠죠? 앞에 선행사 나오고, 관계부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나올 텐데, 뒤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당연히 절을 이끈다고 했으니까 주어 동사가 나올 겁니다. 자, 삼형식 기준으로 쓸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즉,
얘도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요 덩어리가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라 부르고 해석도 똑같습니다. 뭐뭐 하는으로 하면 돼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대명사와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온다라는 이런 특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왜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가? 다시 한번 보자면 얘 이름은 관계부사예요. 부사라는 건 수식어죠. 이 부사가 주 목보의 역할을 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다 완전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관계대명사일 때는 얘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었잖아.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그러니까 주어나 목적어가 하나가 빠져서 나온 거지. 얘가 그 역할을 땜빵하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못한다고. 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완전히 다 써줘야 된다. 라는 게 관계대명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우리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에 따라 형태가 달라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 격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여러분들 애초에 명사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에는 격이란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격이라는 거는 위치를 뜻하거든. 위치.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한다라는 게 영어에서의 격의 개념이에요. 니네가 이제 중딩 때 배웠던 인칭대명사 있잖아. 인칭대명사는 위치에 따라 형태가 변하잖아. I, my, me, my, you, your, you, yours 이렇게 형태가 변하죠. 이게 뭡니까? 인칭, 대, 명사. 그러니까 명사에서 나오는 거라고. 명사에서 나오는 거. 됐어? 이 부사는요. 위치가 어디에 쓰이든 상관도 없고요. 크게. 그리고 당연히 그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관계부사라는 건요. 격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선행사에 따라서만 형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보자면 선행사에 따라 이제 형태가 달라진다고. 형태가 달라져.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행사가 네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선행사가 시간이 일단 먼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보통 가장 만만한 선행사가 the time이 되겠죠. the time. 자, 그 다음에 장소 있습니다. 장소는 당연히 the plac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는 the reason. 자, 그 다음에 방법은 the way가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이 각각의 기본적인 선행사들입니다. 기본 선행사. 자, 그럼 이제 각각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계부사가 오는가? 이건 사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일 때는 when, 장소일 때는 관계부사 where, 이유는 why, 그 다음에 방법은 how 이렇게 쓰는 거죠. 됐니? 자, 근데 여기에서 특징 하나가 있는데 특징 하나만 단무장 표시하고 정리하고 갈게. 자, 우리가 항상 그래. 항상 니네가 관계사를 배우든 의문사를 배우든 뭘 배우든 간에 항상 너네가 좀 염두해줬으면 좋겠는 거, 이 how만 항상 특이한 게 있어요. 항상 의문사를 배우든 관계사를 배우든 뭘 배우든 항상 how만 왕따야. 나머지는 다 WH로 시작하는데 얘는 WH로 시작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얘만 항상 뭔가 특이한 게 있어. 자, 이거는 니네가 아마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how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the way와 그리고 how는 함께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함께 사용이 안 된다. 그럼 함께 사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둘 중 하나만 쓰라고요. the way만 쓰거나 how만 쓰거나. 됐죠? 여기까지는 이제 중등 과정에서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고등 버전을 좀 설명해 줄게요. 고등 버전. 사실은요, 우리가 이 관계부사를 아까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거를 내가 미리 여기다 써볼게요. 미리. 자, 얘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전치사 in, on, at을 쓰고 더하기 which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장소를 나타낼 때 얘도 마찬가지 in, on, at. 얘는 전치사 to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which가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를 나타낼 때는 전치사 for 더하기 which를 쓰고요. 그 다음에 how는 전치사 in 더하기 which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왜 저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에서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각각 이 전치사를 쓰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대표적으로 얘네 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얘네만 있는 건 아니거든. 대표적으로 during 이런 것도 있죠. 뭐뭐 동안에, for 뭐뭐 동안에, until 뭐뭐 할 때까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면 쌤, 이 관계부사를 그런 until which나 during which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봐봐. when이란 단어가 니네가 알고 있는 뜻 있잖아. 뭐뭐 할 때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when이란 단어는요. 어떠한 뭔가를 할 때 어떤 하나의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시점. 근데 during이라던가 이런 단어는 어때요? 뭔가 하는 동안에 약간 구간을 나타내는 느낌이 들죠. 뭔가 하는 동안에. when은 어떤 하나의 점이야. 어떨 때, 내가 어렸을 때 그냥 하나의 점입니다. 그 하나의 점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요. 얘네 셋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in, on, as에 위치를 쓴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는 얘네도 마찬가지로 다 장소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역시나 in, on, at, to. to는 이제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이제 to를 쓰기도 합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게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 behind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under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역시나 그런 녀석들은 우리가 이제 관계부사 where로 쓰지 않는다는 점. 그냥 under which 이렇게 쓰지 막 굳이 그걸 where로 바꿔 쓰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게 이제 전치사 for를 쓴다 돼 있는데 for 자체가 얘들아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 애초에 for는 뭐뭐 때문에 뜻이 좀 더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로 만약에 내가 생일 파티를 하는데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이렇게 말하거든요. thank you for coming. 그러면 네가 와줬기 때문에 고맙다는 거야. 뭐뭐 때문에. 됐어? 그래서 for가 어떤 이유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for which를 써준 거고요. in이라는 것 자체는요 원래 어떤 수단 또는 방법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in이라는 것 자체가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전치사 in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 과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관계부사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예문을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아까 전에 이런 예문을 썼잖아. 관계대명사부터 쓸게. 자, that is the house which 그냥 in이치로 바로 쓸게. 자, that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우리가 썼다시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이 in이치 앞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봐봐. the house. 이 the house는 우리가 잘 들어요. 관계대명사 시점으로 보자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관계부사의 시점으로 본다면은 얘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이치가 아니라 where라는 형태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where. 그래서 where he lives가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는 거죠. 됐니? 어차피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 제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예은이 또 졸려준다 막판인데 네 눈이랑 똑같이 하고 한다 나 수업할 때. 자, 나도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관계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전치사를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우리가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전치사가 정해져 있잖아. 지금처럼. 그렇죠? 전치사를 behind를 쓴다거나 during 쓴다거나 under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치사를 다 그러니까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관계부사에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좀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다 위치를 썼잖아. 그치? 그럼 이제 선생님 여기에서 that은 안 돼요? 또는 whom은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할게요. 다 안 됩니다. 무조건 위치예요. 무조건 위치. 자, 왜 그러냐면요. 하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이 녀석은 that으로 못 쓴다고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 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주격 안 돼요. 소유격도 안 됩니다. 무조건 목적격이야. 목적격인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 전치사가 있잖아. 전치사 뒤에 뭐 씁니까? 목적어 써야 되잖아.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격 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요. 선생님 그럼 숨은 안 됩니까? 숨은 안 되지. 왜? 아니 시간, 장소, 이유, 방법에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위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거 좀 알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제가 관계부사에 대한 설명은 다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등부에서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이걸 갖고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이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고등 기출 유형이라고 해갖고 따로 정리해줄게요. 고등 기출 유형. 제일 대표적인 것만 소개해줄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게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실 보편적으로는 고1 시험에서 좀 더 잘 나와요. 고2 시험보다는요. 고2 시험에서는 고1 시험에서 나오는 거를 더 꼬아서 냅니다. 그러니까 구문 분석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해석도 잘해야만 풀 수 있게끔 시험을 내요. 근데 지금 그 단계 말고 일단 고1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많이 나오는지 이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고2에서 연장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됐을래 왔을래라는 문제입니다.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이따 쓸게요. 일단 이거 먼저 설명하고. 자, 일단 됐을래 왔을래라는 게 선택형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밑줄형 어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왓이나 that에 밑줄 쳐져 있다면 여러분은 얘를 의심해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얘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that이라는 건 쓰임새가 영문법에서 11개예요. 왓이라는 건 쓰임새가 3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만 조합해봐도 33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어떻게 할 거야? 그걸 다 대입해 볼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가지요. 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첫 번째, 명사절 접속사 됐을래 아니면 관계 대명사 왔을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 됐을래 아니면 관계 대명사 왔을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풀이법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둘 다 아주 단순해요. 사실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파트, 관계사 파트죠? 그리고 이 관계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접속사 파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하는 초창기 때 제가 이 절 관련된 어법을 풀 때 완수불명 개념을 여러분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다.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했죠. 그래서 아까 어디 갔냐?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네요. 관계부사는 부사니까 수식어죠? 그러니까 수식어니까 완전한 문장과 짝이 되는 거예요. 완수니까. 됐죠? 자, 그 완수불명이라는 개념 첫 번째. 그리고 각각 관계대명사나 이런 접속사가 어떤 절의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그럼 끝이야. 잘 봐. 명사절 접속사는 이름에 써있어. 얘는 명사절이야. 관계대명사 대신 무슨 절이야? 형용사절이잖아. 옆에 했잖아. 답이 왜 바로 안 나와? 자, 관계대명사 와. 무슨 절? 와. 명사절. 됐어? 당연히 명사절. 됐지? 잘 봐. 어떻게 풀면 되냐면 푸는 과정을 보여줄게. 대시냐 와시냐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물어보는 건지 얘를 물어보는 건지 몰라요. 출제자만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시험에서.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부분 구문 분석을 먼저 하는 거야. 여기를 먼저 하는 거야. 이게 1단계야. 잘 봐. 앞을 구문 분석해서 이 앞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먼저 한번 따져봐. 앞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잘 봐라 얘들아. 앞문장이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뒤에 뭐 써야 돼? 수식어 나와야지. 수식어.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라면은 뒤에 수식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봐봐. 수식어 역할하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시 정답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앞문장만 보고 그냥 구분이 되니까. 자, 그럼 앞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야. 그럼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겠죠. 명사. 근데 명사는 둘 다 가능하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디를 봐야 돼? 또 뒤를 봐야 되는 거야. 이제 2단계가 뭡니까? 2단계는 뒷문장 구문 분석을 하는 거야. 뒷문장. 자, 뒷문장 구문 분석을 했더니 뒤에가 여기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그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나 접속사랑 짝이라 했잖아. 지난번에. 그러면은 접속사 대시 정답이 되는 거고. 뒷문장이 불완전한 문장 나왔다면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니까 관계 대 명사 와시 답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결론만 놓고 말할게. 됐을래 왔을래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야? 얘네를 기준으로 앞뒤 구문 분석해서 푸는 거라고. 됐냐? 이렇게 결론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사실 1번 케이스가 요즘에는 조금 시들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 쓸래 관계부사 쓸래입니다. 요게 잘 나와요. 자, 관계대명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which고요. 관계부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where입니다. 이 둘이 제일 많이 나와. 이것까지 설명하고 왜 관계부사 where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까지 말해줄게. 일단 이거 먼저 봐봐. 자, 이거는 심플해. 얘도 형용사절이고 얘도 형용사절이에요. 둘 다 수식어야. 그럼 얘네들은 공통점이 뭐야? 앞에 어떤 문장?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는 게 공통점이죠. 그렇죠?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 요거밖에 없죠. 아주 심플하죠?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 사실 이걸로 그냥 풀면 돼. 이걸로 풀면 되는데 별거요. 이 시험에서 낚시하는 유형을 보여줄게. 낚시하는 유형. 어떻게 낚시를 하는가?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니네 교과서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외부 지문이라든가 봤을 때 원문에는 where로 나와 있어. 원문에. 자, 원문에는 where로 나와 있어. 그럼 뒤에 당연히 완전한 문장 나오겠죠. 시험지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시험지에서 똑같이 where 그대로 써놓는다? 그럼 이제 너네는 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where 맞아. 나 이거 봤던 기억나. 이러면서 넘어가 버리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맨 뒤에 이 나와 있어. 이렇게 낚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보고 또는 구문 분석 제대로 안 하면 틀리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걸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니네 학교. 니네 학교. 제일 좋아해요. 심심합니다. 심심합니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요. 거꾸로 내기도 합니다. 여기다 위치 써놓는다? 위치 써놓고요. 그럼 뒤에 뭐 전치사로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이 전치사를 빼버려요. 그럼 완전한 문장 돼버리죠. 이렇게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낚시해서 낸다는 거죠. 낚시해서. 근데 어떤 걸로 낚시를 하든 간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뒷문장, 구문문서만 잘하면 풀 수 있어요. 됐어?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이 관계부사 where에 대해서 하나 좀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거는 사실 어법이라기보다는 독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관계부사 where가 앞에 선행사라 쓸게. 앞에 이제 이렇게 선행사가 올 텐데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배운 거는 이 선행사가 장소에 관련된 선행사가 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장소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실존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다. 자, 그런데 물리적인 장소 말고요 어떤 추상적인 장소도 가능합니다. 추상적 장소. 그래서 where가 많이 쓰여요. 추상적 장소. 근데 추상적 장소라고 하니까 뭔가 잘 와닿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이 상황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situation이 되겠죠. 어떤 상황을 나타내거나 어떤 경우. 경우라는 건 어떤 뭐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죠. 뭐 이런 애들이 올 수 있고요.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관련된 거라면 전부 다 올 수 있어요. 상황에 관련된 거라면. 실제로 전년도 수능 특강 교재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앞에 선행사가 play라는 선행사가 나왔어. play. 놀이라는 뜻이잖아. 놀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놀이가 또 장소는 아니니까 관계부사 where를 못 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놀이라는 것도 그 노는 상황이기 때문에 where를 쓸 수 있어요. 소꿉놀이 한다? 그럼 소꿉놀이 하는 그 상황인 거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웬만한 그런 상황에 관련된 거는 사실 다 관계부사 where를 쓸 수 있다.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독해 같은 걸 하다가
뭔가 장소가 아닌데 where가 나왔다? 그거는 어색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색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일반 추상적인 장소, 추상적인 상황이나 경우도 뭐다? 관계부사 where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관계부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where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시간은 좀 지나긴 했는데 일단 그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숙제 해온 부분이 있었죠. 프린트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좀 끄고.